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125세 시대 내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자. 오늘은 노인의 영양관리 중에서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영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에 따른 영양소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영양 요구량에 과잉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노인의 영양 문제, 열량 과잉 또는 영양 부족 노인들이 많다. 노인 결식률이 높다.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고 나트륨 섭취가 과다하다. 체중 과다 및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다. 혈청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 이런 노인의 영양 문제가 있죠. 요러니까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 보자고요. 에너지 요구사량이 감소함으로 열량은 과잉으로 섭취되지 않도록 한다. 단백질 필요량은 크게 변하지 않고 에너지 요구량 감소로 인한 열량 대비 단백질 섭취는 체중당 권장량이 성인보다 다소 높아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선택한다. 예를 든다면 두부, 생선, 지방을 제거한 육류, 우유 등.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설탕이나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 등의 복합당질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채소를 많이 먹어라,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런 거죠. 지방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섭취량을 제한하되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위한 적당량의 지질을 섭취하게 한다. 단 동물성 포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품을 제한한다. 혈액 중 정상적인 지질 성분 유지를 위하여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 식이섬유, 식물성 기름,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참고사항을 보면은 필수 지방산, 신체의 정상적인 유지, 생리적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체내에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부족하여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으로 등푸른 생선, 들기름, 잣기름 등에 많다. 등푸른 생선이 고동어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고동어가 또 알레르기가 있어요. 가려움증이 수반돼요. 참 신체가 참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포화 지방산 주로 동물성 기름에 많고 식물성 기름 중에는 야자유, 팜유 등에 많다. 동물성 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삼겹살, 갈비, 꽃등심, 닭 껍질 등이다. 콜레스테롤, 세포막, 신경 조직 등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식품 섭취 외에 체내에서 만들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섭취가 많아지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삼겹살, 갈비, 새우, 명란젓, 곱창, 달걀 노른자, 간, 여기에 많이 들었어요. 다양한 색의 식품, 컬러푸드죠. 맛과 향이 풍부하며 인체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하루 최소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 오색 컬러푸드 이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등, 당근, 호박, 고구마, 감, 바나나 등, 그 다음에 시금치, 깻잎, 부추, 브로콜리 등, 마늘, 양파, 양배추, 도라지 등, 토마토, 딸기, 석류, 파프리카, 복분자 등. 그러니까 검은색, 흰색, 붉은색, 빨주노초파 그걸 먹으라 이 얘기네. 수분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여 갈증 감각 둔화와 취수 분량의 감소로 인한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 식사 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더해지면 신체 기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이와 함께 영양 요구량도 변하게 되므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와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식사 관리를 해야만 영양의 과잉이나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 문제.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다. 특히 노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의 다수가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신체 구성의 변화. 나이가 들면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량은 감소하여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지방이 과잉 축적될 수 있고 골격 내 무기질 함량은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은 증가한다. 참고사항은 노인의 식생활은 영양 상태 유지와 함께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 여기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그 1번이 악산 신생물, 요게 암을 얘기하는 제일 많나요? 사망률이.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폐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의적 자해, 자살도 다섯 번째잖아요. 6번이 이제 당뇨병 정도 되고, 7번이 만성 하기도 질환, 8번이 간질환, 9번이 고혈압성 질환, 10번이 운수사고. 나이가 들면 운전 기능이 떨어지죠. 역시 하간 암이요 뭐든지. 이건 제가 그 건강 비법을 소개해 드렸죠. 꼭 이걸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고혈압, 치주질환, 치주질환이고, 이를 제가 소금으로 닦으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이 차지하네. 이런 걸 하나 터득을 못 해가지고 말이에요. 급성기관지염, 또 그다음에 등통증, 무릎관절 질환. 이거 성생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자세를 바르게 해서 성생활도 해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릎 연골 다 찢어지고 다 나가고 관절 다 절단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맷도령이라든지 또 허리 받침형이라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그 허리 절단 나고 다리 무감각증이 오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뇨병, 기타 척추질환, 의식도 역류성, 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노인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에 고혈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치주질환 참 안타까워요. 수공으로만 닦으면 이게 생기질 않는데 참. 고혈압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카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기 좋아하면 고혈압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의 정화, 치아 손실이나 불량한 식기 장애를 초래하여 영양 불량이나 편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침의 분비가 감소하여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연화 기능이 저하되어 삼킴 장애로 인한 영양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대장의 운동성 감소는 변비를 유발한다. 미각의 변화, 혀의 미레수가 30 내지 50% 감소하고 맛을 잘 느끼지 못하여 나트륨 과잉 섭취 위험이 증가한다. 미각의 변화는 식욕을 감퇴시키기도 하여 식사량이 줄어들어 영양 불량이 될 수 있다. 먼저 밖에를 좀 틀어서 보도록 할까요? 식생활 문제. 다수의 노인은 여러 가지 신체 변화 및 기능 변화로 인하여 영양소 섭취 불균형을 초래하는 식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칼슘, 리보플라빈이며 비타민 A, C, 티아민 등 섭취가 부족하다. 반면 나트륨은 과잉으로 섭취함으로 식단 관리에 있어 이들 영양소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돼요. 참고사항,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 2017년에 한 거네요. 결과에서 칼슘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섭취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50.8%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칼슘과 리보플라빈 등의 미량 영양소의 영양 밀도가 높으면서 나트륨이 적은 식품으로 식단 구성을 계획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죠? 당연한 것 같은 게 굉장히 또 어려운 거예요. 되죠?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그 전에 영양소별 영양 섭취 기준 미만 이상 섭취집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른을 비교 분석하는 게 있네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질병과 사망 원인의 다수가 식생활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식사 관리가 중요하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지만은 이 식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먹고 자주 배탈이 나고 또 어지럽고 이런 다양한 증상가 있는데 다 이게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이게 적절하게 그럴 경우는 빨리 바꿔가지고 이게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이상이 없는 거요. 그걸 고집해서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 문제, 주로 밥과 김치 또는 한두 가지 반찬으로 식사한다.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며 아침을 거르거나 한두 끼니에 몰아서 과식을 하게 된다. 짜게 먹는다. 오래된 식품을 먹고 음식 보관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우유 및 유제품류를 잘 섭취하지 않아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 그렇죠?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노인을 위한 식사 관리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세끼 식사이다. 식욕 저하나 소화 능력 약화로 한 번에 충분한 식사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제공하여 보충한다. 식품 구매 시에는 영양가가 높고 조리하기 쉬운 식품을 선택하고 가급적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식사가 되게 한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제외하고 짜게 섭취하기 쉬우므로
싱겁게 조리하고 수시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 술은 열량이 높고 다른 필수 영양소는 없으므로 절제하게 한다. 기본적인 식사 관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개인체에 대한 고려사항, 개인마다 활동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 요구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에게 맞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후도와 식습관 등의 개인차가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미각 및 기후변화, 노인은 짠맛과 단맛에 둔감하므로 짜거나 단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름진 음식은 담백한 음식을 제공하고 지나치게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도록 순한 맛으로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노인의 식습관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새로운 맛이나 식단을 시도할 때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하고 우리 전통 음식의 양념과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이가 65세 되면은 그 집안에 자주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데 그 음식하고 관련있어요. 먹는 거하고. 그러면은 자기 집안에서 주로 뭐를 먹나 그 식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집하면은 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은 또 암이 잘 걸려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명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노인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약물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쳐 영양소 효율을 감소시킨다. 고혈압 약, 예를 든다면 히드라진, 하이드라진이라고 했네. 하이드라진은 비타민 B, B6 결핍을 초래할 수 있고 이뇨제는 칼슘, 아연,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약물에 따라 식욕과 입맛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가 없도록 주의한다. 식사 계획의 원칙,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사 원칙은 균형 잡힌 식사, 다양한 식품 섭취, 적절한 양 섭취이다. 모든 영양소가 적당량 포함된 식사, 균형식을 위하여 특정 영양소나 식품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다양한 식품, 다양성을 적절한 양을 섭취하여 적정성, 특정 영양소가 과잉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한다. 노인을 위한 영양소 섭취 기준, 식사 계획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한국영양학회 2015년을 참고하여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로 몇 끼 골고루 이용한다. 아래 표를 근거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신장 164cm, 체중 52kg, 75세 남성은 하루 2000칼로리, 단백질 55g, 식이섬유 25g, 수분 2100ml를 섭취해야 하며 수분은 음식물로 섭취하므로 액체로는 1000ml의 물을 마셔야 한다. 한번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기준으로 한 기준 에너지에 따라 세끼 식사를 계획하고 점심 식사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준 에너지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65세 노인.
요게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는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요. 자, 이대로 어떻게 지키면서 이걸 살 겁니까? 그죠? 참, 쉽지 않아요. 탄수화물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55에서 65% 범위 내에 계획하고 당류를 과잉 섭취하지 않게 하며 식이섬유는 노인에 대한 충분 섭취량으로 남성은 1일 25g, 여성은 20g을 섭취하게 한다. 단백질은 노인의 체세포수 감소에 따른 필요량이 감소하지만 체중당 단백질 필요량은 성인과 동일하므로 1일 단백질 평균 필요량인 남성 45g, 여성 40g을 제공한다. 지질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정도 섭취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 들깨나 들기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래 표에 따라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되 상한 섭취량이 정해진 영양소의 경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충제를 섭취할 때 과잉 복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와, 참. 이거 요양보호사가 말이에요. 진짜, 이거 뭐,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이거 대단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 건미역, 고구마줄기, 고사리, 표고버섯, 김, 검정콩, 잡곡류, 옥수수, 시래기나물 데친 것이죠. 참고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 어유, 들기름, 채종류, 이게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품, 참기름, 옥수수 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 비율은 4에서 8대 1 정도를 권장한다. 참. 노인의 주요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소 섭취 기준. 그럼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건 평균 필요량 건강한 인구 집단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 필요량을 충족하는가. 평균은 그렇고, 또 권장량, 개인차를 감안하여 건강한 인구 집단의 97.5%의 영양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 충분 섭취량, 평균 필요량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권장 섭취량을 정하기 어려운 영양소의 경우 건강한 인구 집단의 섭취량을 토대로 추정하거나 관찰하여 정하니까 상한 섭취량,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으로 필요한 영양소라도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할 경우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영양소를 대상으로 정하니까. 참. 요양보호사 깔보면 안 됩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요. 기본적으로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대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할까요? 식사 구성안과 식품 구성 자전거. 식사 구성안은 일반인이 영양가를 계산하지 않고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 대표 식품과 섭취 횟수를 이용하여 식사의 기본 구성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식품의 영양소 함량,
특정 식품이 영양소 섭취에 기여하는 정도, 식사 패턴 등을 고려하여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평균 잡힌 식사를 하도록 6가지 식품군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양을 일반인이 이해하고 실제 식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6가지 식품군 중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유지, 당류를 제외한 5가지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필요한 만큼 먹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자전거 뒷바퀴, 우리가 주로 먹는 식품을 종류와 영양소 함량, 기능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묶어 식품군을 분류하였고, 자전거 면적은 각 식품군마다 섭취해야 하는 횟수와 분량을 말해준다. 자전거 앞바퀴, 물컵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자전거의 모형, 올바른 식사관리와 함께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6가지 식품군이 뭐냐?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 참.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충 따면 모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철저히 공부해서 따면은 이거 보통 지식인이 아니죠? 식사 구성을 이용한 식사 계획 원칙. 곡류, 탄수화물은 매일 2에서 4회 섭취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 예, 잡곡밥, 통밀빵, 감자, 고구마 등.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은 매일 3, 4회 섭취하여 근육량과 면역량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면 콩, 두부, 비지 등 콩으로 만든 음식 권장, 채소류, 비타민과 무기질은 매 끼니 2가지 이상 섭취하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 과일류, 비타민과 무기질은 매일 1, 2개 섭취하여 기능을 조절한다. 우유, 유제품류, 칼슘은 매일 1~2잔을 섭취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 물, 수분은 매일 8잔 이상 마셔 노폐물을 배출한다. 진짜. 이게 진짜 전문 지식이죠. 전문 지식.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유튜브를 꼭 들으셔서 건강 상식도 좀 늘리고 돌봄 마인드도 좀 갖고 또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건강 증진 활동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